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기초연금 혜택 개선으로 연간 최대 72만 원, 근로자 연금 감액 제도 폐지로 300만 원, 각종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200만 원, 여기에 돌봄 비용, 교통비, 휴대폰 요금, 문화생활비 지원까지 합치면 한 해에 최대 800만 원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이 저절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본인이 알고 계셔야 하고 직접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정보를 모르시면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 정책 전문가이신 박지영 연구소장님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어르신 복지 정책의 변화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복지연구원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디였나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실제 생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물론 이런 행보가 단순한 퍼포먼스에 그칠지 아니면 정말로 어르신들의 현실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정책 변화부터 알아볼까요? 치매 관련 국가 돌봄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치매는 온전히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전국 곳곳에 치매 전문 돌봄센터가 확충되고 있고, 특히 주목할 점은 중증 단계까지 기다리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초기에는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부터 전문적인 케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군요. 실제 경험담이 있으실까요? 네, 73세 한복순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께서는 몇 달 전에 초기 치매 소견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게 너무 싫다고 하시면서 며칠씩 방에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보건소 직원분이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고, 처음엔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하시면서 많이 망설이셨다고 해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결국 참여해 보시게 된 건가요? 네, 가족들이 계속 권해드려서 반신반의하며 나가보셨는데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기억력 훈련도 받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가벼운 체조나 노래 교실도 참여하시면서 표정이 밝아지신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는 의미 있게 살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네요. 단순히 제도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런 거죠. 더불어 장기요양 인정 기준도 한결 여유로워져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돌봄 가족들을 위한 교육이나 심리상담 서비스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르신만이 아니라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치매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병원비 부담 완화 정책이군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문제인데, 특히 백내장이나 관절 수술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백내장 수술에서 좋은 렌즈를 선택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무릎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서 최신 재료를 사용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셨던 거죠. 저희 아버지도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괜히 애들한테 큰돈 드는 수술 얘기 꺼내서 뭐 해 하시면서 그냥 불편하게 지내시겠다고 하시던데요. 그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에요. 고품질 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예를 들어 다초점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도 기존 200만 원대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와, 정말 획기적인 변화네요. 관절 수술도 마찬가지겠죠? 물론입니다. 수술비 부담 때문에 진통제로만 버티시던 분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병원에 수술 상담을 받으러 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최근에 68세 김말순 할머니 사례가 있어요. 할머니는 거의 2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수술을 권하셨지만 수술비가 너무 부담되어서 계속 미루고 계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 계시겠어요. 자식들한테 수술비 이야기 꺼내기도 미안하고 이 나이에 병원비로 몇백만 원씩 쓴다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아픈 걸 감수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보험 적용 확대 소식을 들으시고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 나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정말 기쁘다. 무릎만 좋아지면 시장도 혼자 가고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시면서 벌써 병원 예약을 다시 잡으셨다고 해요. 빨리 수술 받고 싶어요. 너무 늦기 전에 다시 활기차게 살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아픈 것을 돈 때문에 참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백내장, 관절염 같은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들을 현실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세 번째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소식이네요. 이건 아직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겠어요? 그동안 정말 불합리한 제도였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을 깎아버리는 방식이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였으니 많은 분들이 일하지 말라는 소리냐 하면서 억울해 하셨어요. 얼마 전에 67세 조연자 씨가 운동 동호회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다고 해요. 요즘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혹시 연금이 줄어들까봐 걱정이에요. 주변 분들이 궁금해 하셨겠네요. 아니, 왜 연금이 줄어들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조연자 씨가 설명하시더라고요. 지금 제도로는 일해서 버는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깎아버린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왜 내 연금을 줄이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분들도 그런 줄 몰랐네요. 저도 파트타임 일자리 알아보고 있었는데 고민이 되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날 모임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조연자 씨가 화난 얼굴로 다시 나타나셨어요. 앞으로는 일을 해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쁘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금 월급 18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연금 90만 원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총 270만 원이잖아요.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생각이 되셨겠네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주 3일만 일했는데 이제는 주 5일 풀타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도 아직 괜찮고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보람 있거든요. 손주들 용돈도 더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벌어서 쓰는 돈이니까 마음도 편해요. 조연자 씨는 이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일을 하고 싶은데 연금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변화에 정말 주목하셔야겠네요.
일할 수 있을 때 당당하게 일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앞으로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네 번째 변화는 치과 치료 관련 혜택 확대군요. 치아 건강이 단순히 음식 씹는 문제를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씹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치아가 많이 없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위협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아 문제는 곧바로 식생활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71세 박영호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지인과 통화하시면서 이렇게 푸념하셨다고 해요. 나는 이제 김치도 제대로 못 씹어. 어금니가 거의 다 빠져서 말이야.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2개까지만 보험이 되니까 4~5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개당 100만 원 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 계실 것 같아요. 박 할아버지는 어금니 4개를 임플란트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냥 이빨 빠진 채로 지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좋은 소식을 들으셨죠. 이제 60세부터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되고 개수도 늘어난다더라.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한참을 웃으셨다고 해요. 이제 나도 김치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까? 갈비도 뜯을 수 있을까? 하시면서요. 틀리는 어떤가요? 틀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7년에 한 번만 건강보험으로 새로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교체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라고 해요. 내 틀니가 금가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새로 만들 수 있게 된다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지금까지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이상 들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본인 부담은 3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르신들의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들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씹고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요. 치아는 단순히 음식물을 부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표정을 만들고 자신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신체 부위거든요. 그동안 나이 들면 이빨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돌봄 서비스와 간병비 지원 확대네요. 이건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 절실한 부분이겠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4시간만 제공되던 재가 요양 서비스가 이제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늘어날 계획이에요. 요양보호사 인력도 대폭 늘리고 이용자 본인 부담금도 줄일 예정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63세 윤순덕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나는 혼자 사니까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막막해져요. 이런 말씀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 할머니도 자녀들이 멀리 살다 보니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간병비였어요. 간병비가 얼마나 나왔나요? 하루에 12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한 달이면 350만 원 넘는데 이건 뭐 그냥 누워만 있어도 돈이 나가는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정말 안심하셨다고 해요. 돈도 돈이지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간병비는 중장년층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더욱 절박한 문제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건강보험이 일부를 책임지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도 덜 불안하게 될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도 희소식이고요.
돌봄 시간이 늘어나면 식사 도움이나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더해질 테니까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혼자 사는 노후에도 우리는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 간병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혼자 사시면서 만약 아플 때 누가 도와줄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변화들이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는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지원이네요.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매달 실감하는 생활비 중 하나겠어요. 나도 스마트폰은 있는데 요금이 아까워서 잘 안 써요. 지하철 탈 때마다 요금이 오르니까 괜히 외출도 줄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는 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통신비는 월 3만 원까지, 문화비는 연간 2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연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대략 13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에요. 교통비가 줄면 외출도 자유로워지고 통신비가 줄면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하실 수 있겠죠. 문화비로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데 쓸 수 있으니 여가 생활도 훨씬 풍성해질 거예요. 무엇보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별 없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72세 오계순 할머니 경우를 들어볼게요. 할머니는 통신비 때문에 스마트폰은 갖고 계시지만 데이터는 거의 끊고 사용하세요. 요금 폭탄 나올까봐 문자만 겨우 써요. 손주 얼굴도 영상통화로 못 본 지 오래됐지요.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월 3만 원 통신비 지원만으로도 데이터를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머니 반응이 어떠셨나요? 이제는 손주 얼굴도 자주 보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나 동영상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고 해요. 이처럼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경제적 여유는 물론이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행복이 달라지는 변화네요. 일곱 번째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망 강화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겠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 동네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에어컨 전기료가 아까우셔서 그냥 참으시다가 열사병으로 얼마 전 마트 앞에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폭염이나 혹한 같은 자연재해는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가 부담되어서 안 틀고 참다가 탈이 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이불에만 의존하다가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들이 너무 흔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나요?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냉방비, 난방비를 대폭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확대할 예정이에요.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등 약 40만 명이 주요 대상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함께하고 각 지역에는 무더위 쉼터와 혹한기 쉼터도 운영될 예정이고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군요. 맞아요.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AI 기반 응급안전 알림 시스템도 도입되고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함께 가동됩니다. 한여름 선풍기 하나로 버티던 분들이 더 이상 생명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한겨울 전기장판 끄고 이불만 뒤집어 쓰던 분들이 덜 불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혼자라는 이유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혹시 지금도 부모님이 혼자 계신 집에서 에어컨 안 틀고 참고 계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조금은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혼자 계신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이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어요.
더운 여름밤 창문 하나 열지 못하고 찜통 같은 방 안에서 혹시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잠들고 계세요. 전기료 몇천 원 아끼려다가 생명까지 위협받는 현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해요. 요즘 누가 집에 찾아오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감지하고 생활지원사가 직접 확인하는 체계가 준비되고 있어요. 어르신의 하루를 누군가가 살펴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알림이 울리는 세상, 그게 바로 진짜 돌봄이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박지영 소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추진될 어르신 정책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혜택 개선으로 연간 최대 72만 원, 근로하시는 분들의 연금 감액 폐지로 연간 300만 원, 치과 치료와 병원비 지원 확대로 최대 200만 원, 절감 여기에 간병비 일부 지원과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지원까지 합치면 한 해에 약 5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절약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이 돼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주변 분들 중에는 아직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몰라서 못 받았네 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겠죠. 누군가보다 먼저 알고 먼저 신청하면 그만큼 든든한 노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하나만 해도 본인이 대상자인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정보가 곧 기회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정보를 들으신 여러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인공이에요. 노후가 불안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준비하는 사람이 웃는 시대예요. 꼭 챙기시고 주변 분들과도 이 내용을 널리 나눠주세요.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고 계셨나요? 한 번만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에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예요. 특히 최근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되어서 예전에는 안 되었던 분들도 새롭게 신청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녀 용돈 주느라 병원도 미루시고 통신비 때문에 영상통화 한 번 못 하셨던 분들, 이제는 국가가 조금씩 그 부담을 나눠드릴게요. 돌봄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나는 늦었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알고 챙기면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예요. 함께 잘 늙어가는 사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한 사람의 정보가 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변화,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모든 혜택들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행동에 옮기셔야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박지영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소식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